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짧은 시간에 익은 과일보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에 자란 과일이 더 맛있는 것처럼 우리도 꾀부리지 않고 천천히 쌓은 실력이 더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 사업 시 조합 개발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현재 조합원 개발 방식에서 신탁 개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착이나 조합장의 횡령사건, 또 조합원들의 지분 쪼개기 계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신탁개발 방식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고 사업 초기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사나 정비업체 등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정비업체 계약 등에서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또 다른 정비구역 내에서는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단계에서 조합과 시공업체 간의 고착화된 비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식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합장과 조합 간부 중심의 사업에서 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도시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노하우가 있고 자금 능력이 풍부한 신탁개발 회사를 통해서 신탁개발 방식의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가 신탁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탁개발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개발을 할 경우 현재 정비구역 내의 토지 중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신탁 등기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탁 개발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 개발 방식과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물론 신탁 등기를 받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 발생 시 모든 것을 신탁회사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신탁개발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서 신탁사가 공사비 등을 직접 조달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신탁 계정으로 여신이 발생되고 여신에 대한 회수가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어려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손실 부담은 우선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이익금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의 토지비와 공사비, 기타 경비의 순서인데, 이것을 신탁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신탁방식 사업 시 사업의 보정을 위해 예치금을 예치하는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아직 예치 금액이나 예치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필요할 경우 예치금에 관한 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신탁개발 방식에도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시에는 그동안 소요된 비용 등을 신탁사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이 무산되었을 경우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 부담 등 모든 것을 신탁사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신탁회사가 시민들의 재산을 신탁받아 개발하고 개발에 관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실한 책임과 보정을 담보해서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고 또 서울 시민인 조합원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규제는 정부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려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불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신탁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여러 조합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사실상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개발 시 75%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토지 신탁 기준까지 강화된다면 신탁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지는데 사업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탁회사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신탁개발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신탁회사나 또 정비구역 내 조합원들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만연된 부정행위를 일소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에 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시 조합개발 방식과 신탁개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